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연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가격을 끌어올린 이슈는 현물 ETF 승인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는 시그널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축제 분위기였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경계 속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조심스러운 움직임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시장, 우리 가상자산 시장과 이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비트코인의 정체성 자체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크게 치솟았다가 좀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는데요.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5%를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보다 더 크게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돌파를 했던 건데요. 다행히 지금은 좀 진정세로 지금 돌아서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미래 기업 수익을 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부채 부담을 늘리게 되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시켜서 경기에도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이클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거는 대형 기술주들, 뭐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망 자체는 3분기 EPS, 이 주당 순이익이 4.8%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의 어떤 향후 활동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라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는 또 반대의 시그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9월 전미 활동 지수, 이 국가 활동 지수가 이전에는 마이너스 0.2였는데 이번에는 0%를 넘기면서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플러스이면은 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99.5%로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77.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루 사이에 역대급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사실 지금 무빙으로 봤을 때는 거의 2까지 올라갔죠. 34K를 뚫고 올라갔는데 중요한 또 저항 영역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금 계속 32K 후반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33K까지 다시 좀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하루 동안에 10.58%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6.25%, 그 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도 지금 보니까 거의 9.4%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제 비트코인이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번에 크게 급등을 했고요. 지금 54%를 뚫고 올라갔다 이것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 53.53%입니다. 지금 뭐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도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공포미 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하루 만에 13계단 상승을 해서 66으로 그리드 상태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30K 하단으로는 뚜렷하게 형성된 매수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 구간에 지금 30K 좀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매수벽이 있긴 한데 굉장히 옅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두껍게 형성된 매수벽은 지금 31K 부근, 조금 하단에 위치하는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지지 영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매도벽으로 작용을 했다가 이게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매수벽으로 지금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매도벽들은 지금 다 돌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사실 더 좀 상승해서 33K까지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또 저항 영역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구간을 굳건하게 버티면서 그 영역이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올라탄 거는 이제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입을 좀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같은 구간 동안에 이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부분 물량들을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또 조정을 받는 역할들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시 매입과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상승장에서 지금 시세 차익을 좀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갈색 고래와 좀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는 추세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중요한 구간들마다 지금 매입량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을 관망을 하게 될지 다시 시장으로 지금 자본을 유입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극도로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자, 그 증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가장 큰 비트코인 신탁 상품이죠. GBTC가 이제 현물 ETF로 승인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레이스케일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뭔가 완전히 초읽기에 들어간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뒤에서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죠. 에릭 발추나스가 요 표를 이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이 이 표를 보고서 전부 다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미국의 증권 예탁 결제원 DTCC를 통해서 지금 증권 식별 코드를 이제 획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건 이제 티커고 식별 코드 이름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모든 금융 상품에 주민등록번호처럼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락의 현물 ETF 신청한 현물 ETF가 DTCC에 등록된 최초이자 유일한 비트코인 현물 ETF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됐고 그리고 티커 번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에릭 발추나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이게 확실시 됐다거나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아마도 한두 달 정도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에 이 아크 인베스트의 데드라인 이전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극초순에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 미 법원이요, SEC를 상대로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SEC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소송과 관련해서는 항소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상품 GBTC가 전환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에릭 발추너스는 이걸 갖다 너무 속단하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사실상 좀 확정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도 인정한 내용이지만 결국은 승인 자체는 거의 확정적인데 결국은 시기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릭 발추너스가 하는 얘기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뭐 일주일, 뭐 열흘 안에 당장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에 대해서 경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블랙락이 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SEC의 요구에 따라서요. 근데 여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 식별 코드 획득 소식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10월에 ETF 초기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랙락이 준비한 초기 이 자금들은요, 초기에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 초기 자본이 ETF 서비스 제공에 뭐 충분한 자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이 초기 자본 조달에 나선다는 걸 공개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블랙락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후에 출시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관 자금이 몰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포석을 깔아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SEC가 이 여러 BTC 현물 ETF를 한꺼번에 승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결국 팩트가 중요한 건데요. 블랙락이 ETF 관련해서 이미 티커를 추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증권예탁결제원에 ETF를 등록했다는 거, 그리고 초기 자본을 위한 시드머니까지 투입했다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블랙락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증폭이 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단기간에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게 상승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가격 추이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추가 소식을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SEC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신탁도 현물 ETF로 지금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EC가 지금 인정을 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상품은요, 이더리움 투자 상품 중에서 뭐 운용자산 50억 달러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을 어떤 견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일어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요, 약 3.4억 규모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은 7천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있었고요.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뭐 훨씬 더 많았겠죠. 2.7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리서치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트레이더들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옵션 딜러들이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30K를 뚫고 올라가면서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속화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커먼 체인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R 호드 레이시오가 드디어 1을 뚫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도 불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어떤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간 이후에는 실현 수익이 더 많은 이 1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가 굉장히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 시장의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뭔가 어떤 변화에 어떤 움직임들을 감지하고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투입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장 전반의 어떤 상승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시작된 어떤 가격의 흐름들을 통해서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들은 이 패턴들의 어떤 하락 프랙탈을 좀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이런 위험들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가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 프랙탈이 무효화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추세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33K보다는 조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저항 영역이 32.4K 부근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세들은 계속해서 그 구간까지 이 매도세가 가격을 끌고 가려고 지금 하는 상황들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어떤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구간에서 또 하회를 할 가능성도 뭐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MACD 지표, 이 맥드 지표를 살펴보면은 지금 21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10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교차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 구간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 패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계속해서 얘기해온 게 또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기술 분석가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렉트 캐피털의 의견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하락 프랙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격 기준으로 지금 31K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갖다가 완전히 돌파해서 주간 종가를 마감을 했을 때 이 베어리시한 비트코인의 프랙탈을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간에서 만약에 31K 상단에서 이 주간 종가를 지켜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30K 미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거는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지금 33K 이후에 중요한 구간으로 지금 33.5K 그리고 35K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제 상승하고 올라갈 때 우리 어떤 추세에 대한 전환들이 더 확실하게 신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켓이 우패드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 며칠 동안요, 굉장히 급격한 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영역으로 툭 튀어나오는 구간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 보조지표 중에서도 RSI와 MACD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보조지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는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횡보나 조정이 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라켓 슈패드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31K를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2.4K, 현재 지금 이 구간까지 넘어섰는데 이 구간을 또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락세 어떤 움직임들, 베어리시한 세력들의 움직임은 지금 이 가격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어내린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내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33.5K와 35K 이후에 40K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의 어떤 저항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이걸 완전히 종가 마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나타나는 현물 ETF 같은 이런 엄청난 호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 흐름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이 호재 소식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어떤 양상들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가격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떤 가능성이 어디에 무게가 더 실리느냐라는 건 있지만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요즘에 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할 매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2025년까지를 감안하면은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별로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크립토콘이 비트코인의 지금 최근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본인은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년에 신고점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이제 불장이 왔던 이 패턴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들 여기서 아마도 최고점들을 경신을 하고 여기서 아마 신고점을 경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크립토콘의 의견은 아마도 연말까지 가격이 34.5K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만약에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소스가 전해지지 않으면 가격이 지금 횡보로 지금 이 구간을 지켜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인 건데요. 그렇게 해서 2024년에서 2025년이 됐을 때 최고가는 90K에서 130K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솔라나라든지 뭐 폴리곤이나 뭐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인들마다 굉장히 퍼포먼스들은 차이가 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코인들이 어떻게 펌핑할지를 예측을 해서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제 의견과도 동일하고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어쨌든 대세장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트코인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펌핑이 함께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대세장으로서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하는 구간들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